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도 늘 손해만 보는 걸까?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왜 괜히 나만 미운 사람이 되는 걸까? 나이가 들면 사람 마음이 더 단단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럴 때 문득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정약용의 한 문장. 나이 들수록 영악한 능구렁이가 되어야 말려니 편안하다. 처음 들으면 조금 뜨악하지요.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문장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후반전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채널 지혜담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깊고 따뜻한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주제는 다소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는 우리 노년의 마음을 지켜 줄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영악함은 교활함이 아닙니다. 남을 속이고 남을 이용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마음을 지키는 거리두기, 세상을 꿰뚫되 휘둘리지 않는 절제를 뜻합니다. 젊을 땐 우리가 진심으로 다가가면 대체로 진심이 돌아옵니다. 의리를 지키면 의리가 돌아오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구조도 사람의 마음도 달라집니다. 진심을 다했는데 더 깊은 상처만 돌아오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착해서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준 만큼 돌아오기를 바라던 마음이 더 큰 상처가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정약용은 평생 인간의 마음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심은 흔들리고 감정은 예측할 수 없다. 젊은 시절에는 정의와 도리를 믿었지만 유배지에서 인간의 민낯을 본 뒤 그는 스스로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착하다고 세상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성실하다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오해가 쌓이고 너무 많은 진심을 내보이면 상처가 늘어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영악해져라. 그러나 교활해지지는 말라.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세상을 정확히 보되 내 마음은 쉽게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흔들릴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상대가 던진 말에 바로 상처받지 말고, 내 속마음을 모두 드러내며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지는 건 관계입니다. 자식과의 미묘한 섭섭함, 친구와의 거리, 사회에서의 고립감. 이 모든 순간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정답을 말하고 싶어지는 마음. 그 마음이 관계를 깨고 감정을 흔들고 외로움을 깊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는 꿰뚫되 입으로는 숨겨라.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침묵의 미덕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의 속도를 늦추는 기술, 말의 온도를 조절하는 지혜, 상대의 의도를 읽고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간격이 중요해집니다. 말보다 시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주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부터 정약용의 통찰을 통해 노년의 인간관계를 지키는 마음의 기술, 상처받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절제의 기술, 그리고 세상을 꿰뚫되 휘둘리지 않는 영악한 지혜에 대해 차근차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인생 조언이 아닙니다. 말년의 평안을 지키기 위한 실전적인 마음의 방어 기술입니다. 듣다 보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왜 나는 항상 억울했던 건지, 그 이유가 또렷하게 보이실 겁니다. 영악하라. 그러나 따뜻하라. 감추되 미워하지 말라. 이 문장은 오늘 대본의 마지막까지 흐르는 핵심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품고 살아온 의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왜 착하게 살면 더 힘들어질까? 왜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이 오히려 나를 더 어렵게 만들까? 정약용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명확한 답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이해와 감정에 따라 움직이며 의리는 뒤로 밀린다. 듣고 나면 허무하지만 세상을 살아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말입니다.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이유는 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심을 줬기 때문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 마음과 상대 마음이 같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젊을 땐 이 착각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많고 상처받아도 금방 회복할 힘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관계는 줄어들고 마음은 예민해지고 상처받은 적이 많아져서 더 민감해집니다. 무엇보다 이 나이에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무 마음을 주는 순간 그만큼 돌려받지 못하면 상처의 크기가 배가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착한 사람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의리를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어주면 당연히 그만큼 돌아올 거라 믿었지요. 하지만 정치적 풍랑 속에서 그런 믿음은 산산이 깨졌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적은 글을 보면 인간의 본심을 뼈저리게 깨달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의 혀는 언제나 달라지고 마음은 수시로 변한다. 정약용이 보고 있던 인간의 모습은 교활함이 아니라 흔들림이었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고 감정에 흔들리고 자신의 이익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정약용은 말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미끼에 손해를 보는 것이다. 그는 착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착함의 가치를 누구보다 높게 여긴 사람입니다. 하지만 착함을 그대로 드러내며 살면 세상의 바람에 그대로 노출되어 삶이 흔들린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년에 겪는 억울함의 대부분은 내가 준 만큼 돌아와야 한다는 기대가 깨질 때 생깁니다. 특히 자식에게, 형제에게, 가까운 지인에게 느끼는 섭섭함이 대표적이지요. 하지만 이 섭섭함을 깊이 들여다보면 상대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 내어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말은 차갑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잘 다스렸어. 상대의 감정과 내 감정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노년의 가장 흔한 마음의 상처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상대가 나를 오해하는 순간에서 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너무 쉽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상하면 바로 말이 튀어나오고, 슬프면 바로 표정으로 드러나고, 섭섭하면 바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착한 사람들은 성격이 나빠서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너무 투명해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모든 게 보여서 상대가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쉽게 이용할 여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의 말은 흐르는 물과 같고 마음은 흔들리는 바람과 같다. 그러니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말년을 살기 위해서는 착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되 마음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 진심은 갖되 내 속마음을 모두 드러내지 않는 것. 상대의 표정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정약용이 말한 영악함의 시작입니다. 교활함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기술. 상대의 말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한 박자 늦게 반응하는 절제. 이것이야말로 착한 사람이 더 이상 손해보지 않도록 해주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악함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영악함은 절대 누군가를 속이거나 이용하는 교활함이 아닙니다. 그가 말한 영악함은 세상을 정확히 보되 내 마음은 들키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마음의 방어막이자 나를 지켜내는 가장 조용한 힘입니다. 정약용은 이 지혜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 답은 그의 유배 생활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생계를 돕던 벗들조차 등을 돌리고 어떤 날은 가족의 편지마저 끊겨 그야말로 세상에 홀로 서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외로운 시간 동안 그는 사람의 마음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많이 말하면 실수가 많고 많이 드러내면 약점이 많다. 그때부터 그는 마음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볼 때는 누구보다 날카롭게 보되 말할 때는 누구보다 절제했고 감정을 드러낼 때는 누구보다 신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영악함을 새로운 인생 철학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으로는 꿰뚫되 입으로는 숨겨라. 이 말은 단순한 침묵의 권장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세상을 읽는 능력과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첫째, 눈으로 꿰뚫는 능력, 즉 통찰입니다. 사람의 말 뒤에 숨겨진 의도, 상대가 드러내지 않으려는 진심, 그 사람의 표정에 숨어 있는 감정을 읽는 힘. 나이가 들수록 이런 능력은 자연스럽게 생기지만 정약용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라 했습니다. 바로 그걸 말로 옮기지 않는 절제입니다. 둘째, 입으로 숨기는 능력, 즉 말의 속도를 늦추는 절제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 억울했던 일, 오해받았던 일, 하고 싶은 말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 많아질수록 진심이 오해받기 쉽고 감정이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상대에게 약점을 쥐어주는 일이 잦아집니다. 정약용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다스리는 자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다. 말을 줄이는 것이 단순히 조심하는 것 같지만 실은 내 감정을 보호하고 내 체면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이 능력이 삶의 평안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감정의 온도를 낮추는 기술입니다. 사람들은 다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지만 표정 하나, 한숨 하나, 시선 하나에 마음이 그대로 비칩니다. 정약용은 이걸 심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모양이
그대로 몸짓에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는 유배 시절 매일 아침 자신의 마음을 점검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감정에 약한지, 어떤 말에 화가 날지, 누구의 행동에 마음이 흔들릴지, 그렇게 하루에 몇 번씩 마음을 살핌으로써 감정의 속도를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감정은 곧바로 드러내면 흉기가 되고, 시간을 두고 보면 약이 된다. 그래서 그는 모든 감정에 한 박자 늦추기를 적용했습니다. 화를 느껴도 바로 말하지 않고, 섭섭해도 바로 표정으로 드러내지 않고, 의견이 있어도 먼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영악함입니다. 교활함이 아니라 지연된 반응의 지혜. 즉, 한 번 점검하고 내보내는 말과 감정의 절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련함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영악함에서 비롯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감정이 먼저 움직이고 입이 먼저 움직이지만 나이가 든 사람은 경험 덕분에 말과 감정을 조절할 여유가 생깁니다. 정약용은 이 능력을 철학의 단계로 끌어올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악함은 결국 어디에 쓰일까요? 바로 관계의 온도 조절에 쓰입니다. 어떤 관계는 조금 거리를 두고, 어떤 관계는 적당한 온기를 유지하고, 어떤 관계는 함께 있으면서도 선을 지켜야 합니다. 이걸 지킬 수 있어야 말년이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가장 어려워지는 것.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깊은 고민은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가족과의 거리, 친구와의 온도, 사회에서의 존재감. 그 모든 갈등과 상처는 결국 마음이 흔들리는 지점에서 생깁니다. 정약용은 이 부분을 매우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나 정답이 아니라 온도 조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까운 이에게는 한 걸음 물러서고 멀어지는 이에게는 한 걸음 다가서라. 이 말은 단순한 처세가 아닙니다. 노년의 평안을 지켜내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먼저 부모와 자식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이 관계는 평생 가깝지만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부터 방향이 바뀝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던 관계가 자식이 부모를 챙기는 관계로 바뀌지요. 바로 이 과정에서 많은 상처와 오해가 생깁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애한테 서운한 얘기를 했다가 몇 주 동안 연락이 끊겼다. 걱정돼서 한 말인데 잔소리로 들렸다고 서운해한다. 도와주려고 했는데 간섭한다고 오해받았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기대의 균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기대가 가장 많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어긋나면 상처가 가장 깊게 남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영악함, 즉 마음의 거리두기입니다. 자식에게 할 말이 있을 때 바로 말하지 않는 것, 섭섭함이 생겨도 당장 표현하지 않는 것,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대신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 이게 자식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가까운 이에게 조급하면 사랑이 상한다. 관계가 가깝다고 해서 마음을 즉시 표현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노년의 지혜는 말을 늦추고 감정을 낮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음은 친구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는
잘생기지 않고 오래된 친구는 서로의 인생이 달라져 예전처럼 가깝게 지내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중요한 건 친구를 붙잡는 것보다 관계를 적당한 온도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친구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벗이 많으면 마음이 산란하고 벗이 적으면 마음이 고요하다. 친구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시끄럽지 않은 거리에서 천천히 오래 가라는 뜻입니다. 예전엔 하루하루 연락을 주고받던 친구도 이젠 한 달에 한 번 안부 묻는 정도가 오히려 편안한 거리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의 온도 조절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 즉 이웃, 동년배 모임, 종교 모임, 동창회 같은 곳에서의 관계입니다. 이곳에서는 특히 영악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들은 정이 깊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말과 작은 오해에도 쉽게 상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관계에서 입을 조금 열고 귀는 크게 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갈등을 만들고 경청은 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내 의견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내 평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굳이 논쟁하지 않고, 굳이 반박하지 않고, 굳이 상대를 고쳐주려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정약용은 의견을 말하려는 순간 고통이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내 말이 상대의 마음에 닿지 않는다면 그 말은 오히려 나를 피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감정의 거리, 말의 거리, 기대의 거리입니다. 이 세 가지 거리를 유지할 때 관계는 부드러워지고 마음은 한결 평온해집니다. 여러분, 영악함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교활함은 더더욱 아닙니다. 영악함은 나를 지키기 위한 온도 조절, 즉 관계의 적정 거리를 찾는 기술입니다. 이제 관계보다 더 깊고 더 다루기 어려운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감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힘든 이유의 절반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영악함의 핵심입니다. 정약용은 감정을 독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흐르면 맑아지고 가두면 탁해진다. 이 말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즉시 반응하면 그 감정은 독이 되고 감정을 한번 가라앉힌 뒤에 바라보면 그 감정은 지혜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화를 바로 표현했을 때 더 후회가 커졌던 날, 서운함을 바로 말했을 때 관계가 더 멀어진 날, 억울함을 바로 쏟아냈는데 상대는 아무렇지 않아. 오히려 내가 더 초라해졌던 순간들. 왜 그럴까요? 정약용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음의 파동은 금세 가라앉는데 말은 한 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감정은 사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몇 분만 지나도 가라앉는데 우리는 그 몇 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감정의 파동에 몸을 실어버립니다. 바로 이때 평생의 상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감정의 속도를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렇게 자신에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내 마음의 온도를 낮추겠다. 이 짧은 문장을 적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방향을 스스로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지 않는다. 그는 말했습니다. 분노는 잠시 내 곁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가는 손님이다. 이 말은 화가 올라올 때 그 화를 손님처럼 대하라는 뜻입니다. 문을 열고 바로 밀어내지도 말고, 들어오라고 끌어안지도 말고, 그저 잠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감정은 내 몸을 지나가고,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감정이 올라오면 말의 양을 줄인다.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서운하면 서운한 이유를 길게 설명하고 싶고, 억울하면 억울했던 일을 끝까지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대부분 상대에게 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실린 말은 상대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방어하는 방식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을 드러내고 침묵은 마음을 보호한다. 그는 감정이 올라오면 일부러 말을 줄였습니다. 그 침묵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한 방패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감정의 방향을 바꾸는 기술.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갈등은 상대 때문이 아닙니다. 그 갈등이 일어나는 내 마음의 반응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하루에 몇 번씩 자신의 감정에 질문했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은 사실인가? 내가 지금 오해한 것은 아닌가? 이 감정을 말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이 질문들이 그의 감정을 천천히 가라앉혔고 그의 말과 행동에 일관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넷째, 감정에서 한 발 떨어진 관찰자의 시선을 가지는 것. 정약용은 감정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나와 함께 있지만 감정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정은 부는 바람과 같고 마음은 그 바람을 맞는 방과 같다. 바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방은 흔들리지 않지요. 그는 자신의 마음을 방처럼 다루며 감정의 바람이 지나가도록 기다렸습니다. 다섯째, 감정이 사라진 뒤에 말하는 습관입니다. 정약용은 단 한 번도 감정이 뜨거운 상태에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결정해야 하는 일, 편지를 써야 하는 일, 누군가에게 답을 해야 하는 일은 감정이 완전히 내려간 뒤에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내뱉은 말은 모두 후회가 된다. 그는 감정이 가라앉는 시간을 침묵의 숙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같은 일도 다르게 보입니다. 화가 나서 전화하려던 일도 다음 날이면 굳이 하고 넘어가고 섭섭해서 보냈던 문자도 지우고 싶은 마음이 들고 억울해서 하고 싶던 말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영악함입니다. 교활함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살피고 감정을 해독한 뒤에 반응하는 능력.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노년의 삶이 훨씬 평안합니다. 남의 말에 덜 흔들리고 내 감정에 덜 휘둘리고 사람의 표정에 덜 상처받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된 자유다. 노년의 평안한 사람들은 모두 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조용한 사람 같지만 속으로는 감정을 조절하는 힘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영악함의 마지막 지혜. 정약용이 생애 말년에 도달한 가장 깊은 통찰인 침묵의 품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말을 해야 알아요. 내가 말을 안 하면 오해만 생겨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해서 해결되는 일보다 말을 줄여야 해결되는 일이 훨씬 많다는 것을요. 정약용은 침묵을 단순한 조용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을 지혜가 쌓인 마음의 상태,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 상대에게 공간을 주는 배려의 기술, 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말의 끝이 아니라 마음의 시작이다. 이 말은 직설적이면서도 매우 따뜻합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무섭고 차갑고 거리두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침묵은 나를 지키고 상대를 존중하고 관계를 더 오래 가게 하는 가장 품격 있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도 내가 더 말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났을 때 상대가 먼저 미안하다고 연락해온 경험. 자식에게 잔소리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더니 며칠 뒤 엄마, 아빠 괜찮아 하고 먼저 연락해온 경험. 부부 사이에서도 내 감정을 바로 내뱉지 않고 조용히 마음을 정리한 뒤에 말을 꺼냈더니 오히려 대화가 부드럽게 흘렀던 경험. 이런 순간이 왜 가능할까요? 정약용은 그 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상대가 스스로 진실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침묵은 상대를 움직이게 합니다. 말은 상대 마음을 밀어붙이지만 침묵은 상대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이 차이가 바로 지혜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말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 뒤에 숨겨진 감정이 상대에게 상처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주고 상대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며 서로의 마음이 부딪히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합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음은 냉정이 아니라 너그러움이다. 우리는 종종 침묵을 차가움으로 오해하지만 그에게 침묵은 오히려 깊은 이해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되 상대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침묵을 통해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침묵의 품격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그 사람이 화났을 때, 속상했을 때, 뭔가 불편한 일이 있을 때,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미 분위기로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침묵에는 감정이 아니라 품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침묵도 바로 그랬습니다. 그의 글을 읽어보면 불만, 억울함, 분노 같은 감정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어떤 배신을 당했는지, 어떤 속상함을 견뎠는지 조용히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로 이기는 사람은 당일에 이기고 침묵으로 이기는 사람은 평생을 지킨다. 이 문장은 우리 노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말의 승부는 잠깐이지만 침묵의 승부는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말은 격한 마음에서 나오지만 침묵은 정돈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평안은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침묵을 언제 선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호흡을 지키기 위해,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이 침묵의 선택이 말년을 지켜주는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영악함의 마지막 단계는 결국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말은 단단하게, 불필요한 말은 조용하게 흘려보내는 것. 이 능력이 쌓일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편안해지고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삶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남에게 상처 줄까 조심했고, 혹시나 누가 나를 미워할까봐 늘 먼저 배려했고, 참고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 착함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정약용이 남긴 말. 나이 들수록 영악한 능구렁이가 되어야 말년이 편안하다. 이 말이 왜 노년의 인생을 흔드는 큰 울림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평생 배워오지 못한 마음의 기술, 감정의 절제, 관계의 거리두기, 침묵의 품격을 이 한 문장이 모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영악함은 남을 속이거나 남을 이용하거나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말한 영악함은 세상을 정확히 보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마음을 내주기 때문에 상처받는다. 우리가 억울했던 이유는 착함 때문이 아니라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마음을 조금 감추고 말을 천천히 골라 내보내며 기대보다 나를 먼저 돌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세상을 꿰뚫되 입으로는 숨기는 절제. 상대의 말 뒤에 있는 의도를 읽고 표정 속에 숨겨진 마음을 볼 수 있어도 그걸 모두 말로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말은 상처를 만들지만 절제는 나를 지켜줍니다. 셋째, 관계의 온도를 유지하는 거리두기. 부모와 자식, 친구, 이웃, 모든 관계는 조금씩의 거리가 있어야 오래 갑니다. 기대를 낮추고 감정을 바로 내보이지 않고 함께하되 붙잡지 않는 관계. 이 관계가 말년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넷째, 감정의 해독 능력. 감정은 즉시 반응하면 독이 되고 시간을 두면 지혜가 됩니다. 정약용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마음을 조율하며 살아냈듯 우리도 이제는 감정의 속도를 늦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숨을 고르고 화가 올라왔을 때 잠시 자리를 벗어나고 억울함을 느껴도 하루 정도 묵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다섯째, 침묵의 품격. 말하지 않아도 잘 전달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을 줄이면 오해가 줄고 침묵을 선택하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 침묵은 차가움이 아니라 정약용이 말한 너그러움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영악함은 차가운 기술이 아니라 따뜻함을 지키기 위한 보호막입니다. 교활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품격입니다. 세상을 이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주권입니다. 정약용은 결국 세상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유배지의 고독 속에서도 평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노년도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완벽히 이해해 줄 필요도 없고 모든 관계가 따뜻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기술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악하라. 그러나 따뜻하라. 감추되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말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고 마음을 지켜내는 때 작은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약용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조용히 깊게 따뜻하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부드럽게 한 말씀 드립니다. 이 채널 지혜담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는 이야기, 노년의 평안을 위한 지혜, 삶의 후반전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내용을 꾸준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지혜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혜로운 하루 되시고 항상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